안녕하세요. 명대학교 우석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챕터 7, 표본 추출, 그리고 표본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이제 하게 되면은, 혹은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모집단을 상정을 하고, 모집단의 성질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모집단의 전수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전수를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비용 때문에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총조사 혹은 인구 센서스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하려고 하지만은 전수 조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러 추출해 샘플을 만들어서 표본을 만들어 가지고 표본을 연구함으로써 모집단의 특성을 이제 알아내려고 하는 건데, 이상적인 표본은 당연히 이제 랜덤 샘플일 겁니다. 이미 추출을 하게 되는데, 실제에서는 이미 추출은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추출한다고 해도 우리가 관심 있는 타겟 그룹이 추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셀로 구분해가지고 셀마다 층화를 나눠서 추출하는 층화 추출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우리가 표본을 뽑게 되면은 이 표본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추출을 잘 했다면은 표본이 모집단의 모습을 개수의 법칙에 따라 잘 묘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단계는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에 따른 확률 분포가 있는데, 그 확률 분포를 알아내는 것이 분석의 목적인데, 랜덤 샘플링 통해서 표집을 해가지고 표본을 구성하고, 표본을 연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표본에 알게 되면은 이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를 잘 묘사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르누이 모집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르누이 분포 모집단. 이 모집단에는 이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상자 안에 두 가지 색깔이 좋고요, 아니면 숫자 1 아니면 숫자 0, 이렇게 두 케이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 예컨대 1이 30만 개, 0이 70만 개가 들어있다고 치면은 관심 있는 게 숫자 1이라고 치면은 베르누이 분포 모수 0.3인 그런 분포를 따르고, 여기에서 추출하는 것이죠. 우리가 추출한 것 중에 1인 것이 몇 개냐 가지고 그 비율을 가지고 우리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모수 0.3을 추정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은, 그 정도로 추정하면 샘플을 보고서 모집단에 1이 들어가 있는 비중을 추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표본을 이용해 가지고 표본 통계량, 샘플 스태티스틱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본 통계는 표본 평균 혹은 표본 분산 혹은 표본 분산의 스퀘어 루트를 쓰는 표본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표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의 숫자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은, 특성이 뭐냐면은 이게 n이 커지게 되면은 모평균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게 x바에 평균을 취하게 되면은 뮤가 된다, 이런 게 있고요. 표본 분산은 샘플 민으로부터의, 샘플 평균으로부터의 디비에이션을 제곱해 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요거를 n-1로 나누게 되면은 n-1, n이 아니고 n-1입니다. 그러면 걔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분산, 시그마 제곱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 우리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2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이게 같은 강도로, 그러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뽑힐 분포를 갖는 어떤 모집단이 있고, 여기서 두 번 뽑는 겁니다. 두 번 뽑아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은 뭐냐 그러면은 1, 2, 3에 다 같은 확률이니까 평균은 2가 되겠죠. 두 개를 뽑아가지고 n, 두 개니까 2로 나누겠죠. 그래서 x1 더하기 x2를 더해서 2로 나눠서 그걸 샘플 미드로 하고, 우리가 어떤 숫자가 뽑히냐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이런 경우의 수가 가능할 거예요. 1, 2를 뽑힌 경우, 1, 2가 뽑힌 경우, 1, 3, 아니면은 쭉 따져봐가지고 3, 4까지 다 따져보면은 각각의 숫자가 뽑힐 확률은 두 개니까 3분의 1 확률 뽑힐 거니까 9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표본 평균을 계산해 보면은 1, 1일 때 평균은 1일 거고요. 1, 2가 뽑혔을 때 표본 평균은 1.5가 될 거고, 1, 3일 때 표본 평균은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를 계산을 해 보면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런 왼쪽 그림처럼 생겨질 거예요. 이거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냐 그러면은 요 확률로 계산해 보면은 정확하게 2로 떨어집니다. 표본 분산, 그러니까 표본 평균으로부터의 편차의 제곱을 더한 경우, 그리고 그거를 n-1로 나눈 경우에 표본 분산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은 그것도 모분산의 그 값과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이제 표준 오차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표준 오차는 뭐냐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표본 평균은 뮤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다. 이걸 알 수가 있고, 표본 분산의 expectation이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산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를 우리가 구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뮤인 걸 알고 있는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합의 분산이니까, 그리고 n으로 나눈 거니까 이거 계산하다 보면은 IID라고 하면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돼요. 조금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은 시그마 제곱이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그마 제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S 제곱으로 표본 분산이죠. 이거를 바꿨을 때 요거에다가 스퀘어 루트 씌운 거를 오차라고 부르고 n분의 s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루트 n분의 s를 우리가 표준 편차 말고 표준 오차라고 부르고 스탠다드 에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면요. 모집단의 평균이 뮤에 대한 추정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임의로 해가지고요. 그거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평균을 가지고 뮤에 대한 추정치로 쓰는 거죠. 그럼 뭐 당연히 내추럴 할 것 같고, x바라고 하는 평균의 특성은 expectation이 뮤다. 그러니까 on average 평균적으로 뮤가 나온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s가 된다. 이런 거고, 이게 x바가 더한 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정규분포로 수렴하게 될 건데, 그래서 x바는 정규분포로 수렴할 건데, 그럼 어떤 정규분포로 갈 거냐? 중심이 뮤니까 뮤로 가고요. 그리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로 수렴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샘플을 가지고 어떤 숫자들을 이제 구하는 건데, 보통 두 가지 작업을 해요. 모집단이 갖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추정을 하고요. 추정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주장하고 싶은 것을 데이터에서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정량과 검정 통계량을 만들게 되고요. 사후적으로 실현이 되면 추정치 혹은 검정 통계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추론의 과정은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주로 이제 로우 오브 라지 넘버스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예컨대 두 개 변수가 있어가지고 두 변수 x, y가 있는데 x의 평균, y의 평균, 그리고 x의 분산, y의 분산, 그 다음에 두 변수의 코베리언스,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그거를 이제 표본에서 x1, y1, x2, y2, 그 다음에 쭉 해서 xn, yn의 이제 표본이 만들어질 건데, 그럼 각각은 어떻게 추정할 거냐? 그러면 x의 평균은 x 바로 추정하고, y의 평균은 y 바로 추정하고요. x의 분산은 x들만 이용해가지고 표본 분산을 추정하고, y도 역시 y의 표본 분산을 추정하고요. 코베리언스 x, y는 x1의 x 바에서의 편차 곱하기 y의 y 바에서의 곱해서 이런 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눠주면은 된다. 그리고 이 표본이 있을 때 각 변수에 대한 한계분포를 구하고 싶으면은 x는 x대로 모으고 y는 y대로 모아가지고 한계분포를 추정하면은 모집단의 한계분포로 잘 추정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로우 오브 라지 넘버스 때문에. 감사합니다.